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초복이 예정 있기도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도 하고 수시로 수분 섭취를 잘 하시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여름 한 주간에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서 특히 이번 주에 어떤 점들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된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 자, 본격적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이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보면 JP 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웰스와 같은 미국 대형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궁극적으로는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죠. 이건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미국 연준을 이끌고 있는 케빈 오시 연준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각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단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케빈 오시 연준 의장의 의견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조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또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2.5%이기도 하고요. 다만 시중에 있는 3년물 금리라든지 또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좀 큰 폭으로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또는 동결의 의견이 거의 5대5로 팽팽하게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헌절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경제 지표단에서 보면 수요일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거는 6월 데이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4월, 5월 보면 전부 다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6월부터는 유럽에서 발표된 물가 데이터도 그렇고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도 다시금 좀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조금 저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죠.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부분인데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좀 다시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잠깐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또 닫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WTI라든지 브렌트유와 같은 국제유가가 한 3% 내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덩달아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는 다소 시장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 지난주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그러니까 7월 들어서 이어진 조정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그러니까 주가지수 상승률만 놓고 보면 나이지리아보다 좀 낮아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물론 나이지리아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체력이나 또는 이제 상승폭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글로벌 증시의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근 1년 추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1년 동안 실제 3월에 발생했던 전쟁,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살짝 중기 이동 평균선인 51선을 잠깐 하회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7,000포인트, 8,000포인트, 9,000포인트까지 거의 매달 신기록을 써 내려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6월 중순 9,114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보면 장중에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다만 빠르게 주 후반에 반등을 좀 하면서 그 낙폭 자체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 중기이동 평균선이 대략 한 4개월 만에 다시금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변동성이 꽤 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 측면에서 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킷 브레이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서킷 브레이커 횟수가 보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올해 33번, 이게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지금 사이드카가 올해 보면 33번이 아니라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34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번 이렇게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일단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가 있거든요. 매수 17번, 매도 17번. 네, 사이좋게 지금 어느 정도 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더 많습니다. 12번, 매도 사이드카는 7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드카는 이제 5%,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코스피 뭐 선물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5% 하락했을 때고, 근데 서킷 브레이커는 더 큰 폭으로 빠졌을 때 8% 기준입니다. 근데 서킷 브레이커를 횟수로 한번 보시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6번이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6번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올해 국내 증시가 상당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기술적, 중기적 추세선이 이탈된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때 궁극적으로는 주도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반도체 주도의 강세장으로 복귀를 했을 때는 아주 빠른 이런 V턴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1만 포인트 또는 그 1만 포인트 이상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 중에는 주도주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일단 중기 추세 자체가 약간은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두면서 그동안 좀 쌓여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월 말 8월 초까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전까지는 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악재의 내용들 또는 가격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51선이 깨진 다음에 100일선까지 좀 깨지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뉴트럴한 장세 이후에 다시 한번 불리시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서머레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절적 요인들도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동성의 본질은 역시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1월 말 2월 초 같은 경우에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 이후부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0, 7,000, 8,000 포인트 돌파하고 9,0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누적으로 보면 거의 100% 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가담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 2월 초 정도였고, 그리고 4월 말 5월 초 이때부터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 말에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들 저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총 운용자산 추이예요. 근데 운용자산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ETF에 자금을 태우는 과정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과정들이 순유의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평가 차익이라든지 또는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평가 차익으로 이제 잡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출시 이후에 보면 이 AUM이 쭉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각각 7개씩 해가지고 총 14종이 상장이 됐고, 2개 정도가 인버스 상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6개가 이제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14개 중에 AUM이 가장 큰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덱스와 타이거 2개만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누적 AUM이 거의 15조까지 이렇게 증가하기도 했었어요. 15조까지 증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1조에서 12조까지 좀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이긴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평가 차익이 한 3, 4조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평가 차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그만큼 고점 대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평가 차익을 상쇄할 만큼 뭐가 들어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인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실제 6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좀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6월 중하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시기가 대략 6월 22일부터 6월 25일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정점으로 해서 반도체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그 와중에 이 하락하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ETF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대략 3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신용융자 잔고 비중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잔고가 대략 37조 원에서 38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검정색 라인이 중요합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시장 전반에 확산이 됐느냐, 아니면 소수 일부 종목에만 집중이 됐느냐라고 보면 소수 일부 종목에만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검정색 그림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 비중입니다. 전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5%.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29%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37, 8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0%라고 치면 거의 10조 원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변동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반대 매매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가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번 주 초에도 좀 반대 매매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의 변동성을 상방이 아니라 하방적으로 좀 작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 방향성을 이끌 이제 이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가져온 데이터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왜 그러면 반도체가 6월 중순 이후부터 약간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 건지,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에 거의 2천억 달러 가까이 달성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로 보면 거의 한 150, 160%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반도체 수출 덕에 경상수지폭이 크게 늘어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당히 높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가격이 이제 전체 매출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과 판매량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다운 해보자, 세분화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는 반도체 수출을 5월까지 기준입니다. 가격과 물량으로 좀 나눠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5월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물량이 3.8%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소폭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거의 145%나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부터 가격 상승폭이 HBM뿐만이 아니라 범용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도 상당히 가격 상승폭이 급격하게 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은 P가 결국에 이제 가격 주도의 서프라이즈가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은 이거죠. P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P가 늘어난 만큼 Q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물량도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앞으로는 좀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제 내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아주 데이터들이 잘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반도체가 나아가는 출하 증가율과 그리고 반도체의 재고 증가율을 차감한 이 재고 순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고 순환 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업종의 선행 지표로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3년, 24년에 이렇게 반도체 재고 순환 지표가 쭉 늘었다가 24년부터 잠깐 좀 줄었다가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금 좀 이렇게 재고 순환 지표가 특히 지난 5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로 보면 한 3.5% 수준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저희가 이거 봐야 될 게 반도체 업종의 재고와 출하 또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재고와 출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반된 시그널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전방 수요, 즉 AI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한 뭐 HBM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출하가 이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시장에 나온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범용 디램이나 낸드단의 이러한 생산량들을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의 HB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HBM으로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그럼 이제 범용 쪽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이제 감소하면서 메모리 가격 전반적인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치프레이션이 좀 가속화되는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ADR을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곁들여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은 좀 계속해서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번 달 말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얼마만큼 AI 쪽에 더 투자할 거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요. 2027년 이후부터 보더라도 거의 매년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1조 달러면 과거에 뭐 1천억, 한 1, 2천억 달러 투자하는 규모와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다르죠.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이렇게 아주 낙관적인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 투자 규모가 혹시나 줄어든다라든지, 이게 이제 가장 월스트죠. 네, 이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더 강화되거나, 이게 가장 베스트, 아니면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노멀한
리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옆에 보시면 올해 작년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매 분기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물론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여전히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E 주도의 상승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즉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이 세계 회사에 대한 이익 전망이나 매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와 반대로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이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익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이 6.4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6.1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이 기간 평균, 그냥 지난 20년간의 평균이 대략 PER이 10배 정도가 됩니다. 10배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6배에서 이 10배까지 평균으로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만 포인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에서 어떤 업종이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까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단기, 중기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상에서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4개 업종이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 영업이익에 대한, 특히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율 기준치가 상향 조정되는,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이익 모멘텀 자체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반도체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6월 중하순 이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의 주가 조정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키 맞추기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 어느 특정 구역이나 특정 섹터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섹터 또는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롱숏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의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대만은 뭐 TMC에서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그거 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부터 중국, 미국, 일본의 반도체 관련한 업종 지수들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방향성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치고 나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 특정 일부 구간에서는 이 상대 격차가 아웃퍼폼 자체가 2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커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숏 포지션을 갖고 다른 쪽은 롱 포지션,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 쪽 반도체에 대한 롱 포지션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창시 메모리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 D램의 강자죠. 창시 메모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 청약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청약을 한 이후에 보면 7월 이내에는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 아까 제가 키 맞추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키는 좀 상당히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좀 일단은 있는 구간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반면에 S&P 500이라든지 미국의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견고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도 거의 24% 상승을 했고요. 이 그로스가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이 그로스, 즉 EPS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양한 얘기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